어떻게 보면 김민재의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른 게 그 패스를 한 거는 저는 솔직히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패스의 타겟이 오늘은 우리 팀 선수 발밑에 주지를 못했어요. 아예 네, 그냥 패스 자체가 상대편한테 안 바로 좋았지. 다이렉트로 뺏겼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실수가 맞지. 전술 이런 거 떠나서 패스 애초에 미스. 그 패스가 우리 팀 선수한테 갔는데 우리 팀 선수가 몸싸움에서 밀려서 뺏겨서. 실점을 했으면 할 말이라도 있는데 응. 애초에 그냥 상대편 선수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재가 진짜 혹사를 당해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뭐 혹사 다 떠나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봤을 때 그냥 김민재의 미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미네니 하이덴하임을 만나서 4대2로 승리를 했고요. 해리케인 2골, 그 다음에 슈퍼모팅 1골, 게이루 1골로 4대2 승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오늘 미네니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에 2대0으로 본인들이 앞서가고 완전 압도하는 경기를 했지만 후반전에 뭔가 조금 이른 시간에 몸관리 차원에서 우파메카노를 교체시켜주고 여러 선수들을 교체시켜주면서 수비 라인이 조금 흔들리는 게 사실이었고 3명 교체 가져가면서 흔들렸지. 네. 그러면서 67분에 한 골 먹고 70분에 어떻게 보면 김민재의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그쵸.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안 왜냐면 돼. 시즌 초반에 네. 계속해서 나왔잖아. 김민재가 그나브리 먹이려다 막 뺏겨가지고 좀 이런 문제 났었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번에 이제 최근에 크라이지시. 호카이컵에서 네. 그 선수한테 넣다가 뺏겨서 골 먹을 때도 약간 투엘이 공개적으로 그냥 사이드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약간 똑같은 가운데 상황이죠. 쪽으로 패스를 누다가 결국 잘리면서 바로 거기서부터 실점이 나왔지. 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진 않았고 딱 그냥 그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술적으로 계속 김민재한테 거기다 패스를 주라고 해서 그 패스를 하다가 이 실수를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김민재가 이제 점점 이제 힘들고 몸이 지치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을 가져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른 게 그 패스를 한 거는 저는 솔직히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패스의 타겟이 오늘은 우리 팀 선수 발밑에 주지를 못했어요. 아예 네, 그냥 패스 자체가 안 상대편한테 좋았지. 바로 다이렉트로 뺏겼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실수가 맞지. 전술 이런 거 떠나서 패스 애초에 미스. 그 패스가 우리 팀 선수한테 갔는데 우리 팀 선수가 몸싸움에서 밀려서 뺏겨서. 실점을 했으면 할 말이라도 있는데 응. 애초에 그냥 상대편 선수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재가 진짜 혹사를 당해서 지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뭐 혹사 다 떠나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봤을 때 그냥 김민재의 미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는 김민재의 집중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 집중력이 떨어진 데는 혹사한 것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그 패스는 김민재가 옛날부터 자주 했는데 그렇게까지 상대편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줄 만큼 미스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주는 거 보면은 김민재도 힘든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반대로 보면 오늘 그 장면을 떠나서 애초에 막 크로스가 올라오거나 상대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에서 김민재가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서 상대편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김민재가 와가지고 자르면서 막았던 장면도 많아. 그리고 상대 슈팅도 김민재가 몸으로 블락킹 해내고 상대 크로스도 김민재가 다 걷어내고 왜냐면 후반에 결국 마즈라이를 중앙수비로 내리면서 제대로 된 중앙수비를 보는 노를 소화하는 선수는 김민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는 라이머를 내리고 그리고 왼쪽에는 경기에 자주 안 뛰던 부나사르를 넣으면서 사실상 그 포백을 보면은 이번 시즌 제대로 경기에서 수비라인에서 뛰는 선수는 김민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외국 선수들한테 빗대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혹사다 많이 뛴다 이러지만 결국 경기를 뛰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경기를 뛰고 있을 때 어쨌든 그런 실수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 이건 김민재 선수도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가져갈 필요는 있다 봐. 그쵸. 차라리 뭐 그냥 길게 그냥 예. 때려 붙이든 해리케인을 보고 차든 아니면은 그냥 왼쪽 백한테 주고 네가 뺏기면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준다든가 맞는 선택을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이번 시즌의 짧은 기간 동안 김민재가 많이 뛰고 안 뛰고를 떠나서 벌써 한 3번 정도가 나왔단 말이야. 네, 많이 나온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겼으니 천만 다행이지 만약에 졌다라고 하면은 저기 결국, 독일에 있는 마테우스 아저씨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모든 질책이 다 김민재로 향하는 건 또 네. 맞아. 왜냐면 혹사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게 이 친구들 어쨌든 간에 김민재도 그렇고 이 선수들을 바라보면 연봉이 얼만데 그쵸. 받는 연봉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혹사라고 하기도 솔직히 어려워. 그리고 미넨에서 이렇게 많이 뛴다는 건 하나의 사실 축복 행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반대로 우파메카노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지난 시즌에 우파메카노
우파메카노도 맨시티전 때 어떻게 보면 개삽질을 했어. 네. 그래서 챔스를 떨어졌는데 그때도 어쨌든 우파도 약간 그런 실수들을 했거든. 할란드한테 말도 안 되는 실수도 하고 패스미스도 나오면서 그걸로 결국 실점하면서 졌는데 이게 어쨌든 6번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를 뛰면서 좀 지친다도 있겠지만 그냥 김민재가 빅클럽에 와서 한 단계 스텝업을 하기 해야 위한 되는 거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그러니까 같아. 뭐 나폴리 때는 솔직히 그 팀이 우승을 한다라는 보장이 있는 팀이 아니었는데 우승을 하게 된 거고 미넨이라는 클럽은 매 시즌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이 빅클럽에 와서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패스미스 한다고 해서 아마 다음 경기에 김민재를 안 쓰진 않을 거예요. 쓸 거예요. 그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막 와 김민재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뭐 손흥민이 뭔가를 했다. 누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황희찬도 그 PK 내줬지만 다음 경기 그대로 선발로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벌써 3번이나 이게 나왔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닥주전이라는 거지. 그것 자체가 얼마나 김민재가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개선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될 것 같다. 어떤 선수든 간에 어떤 자리에서 뛰면 그 선수만의 치명적인 실수나 뭐 안 좋은 습관이 나오는데 이게 김민재의 습관이 되어오면 안 된다. 이게 난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미넨 경기를 보면서 조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원래 킹스리 코망이랑 자네가 양쪽 측면에서 자주 뛰었는데 이제 그나브리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코망 대신에 그나브리가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브리가 왼쪽에서 뛰고 자네가 본인이 좋아하는 오른쪽에서 뛰면서 전반전부터 뭔가 화끈한 공격을 보여줬고 어시스트도 2개나 네, 가져갔고. 어시스트도 했고 확실히 그나브리가 들어오면서 코망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미넨의 공격이 살아난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해리케인 결국 이 해리케인이 오늘 본인이 2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리그 득점 성수로 올라섰죠.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해리케인이 11경기에서 17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의 득점왕이 은쿠크랑 필크르크 이 두 친구가 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16골로 했습니다. 야 너무 적다. 근데 벌써 해리케인이 17골. 근데 11경기 만에 17골을 넣으면서 지난 시즌의 득점왕을 넘어선 해리케인. 지금 리그 몇 라운드죠? 거의 11라운드. 네, 11라운드. 11라운드 만에 지난 시즌 득점왕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페이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초반에 해리케인이 슬로우 스타터를 했지만 결국 해리케인이 본인의 그 실력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즌 말미에 해리케인이 레반도프스키를 넘냐 안 넘냐는 그때 가서 평가를 근데 해도 벌써 레반도프스키보다 많은 골을 넣고 있고 네. 해리케인이 벌써 다 제꼈어 기록들을. 해리케인이 지금 골 넣고 있는 거나 어시스트 하는 거나 이 공격 포인트 보면 그냥 다 그냥 갈아엎었어 벌써. 그래서 해리케인이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리그를 보시면 해리케인이 현재 11경기에 17골 5어시를 하면서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벌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해리케인이 일이지.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벌써 공격 포인트 22개잖아요. 네, 그러면서 챔피언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해리케인이 4경기 4골 2어시예요. 야, 이렇게 치면 벌써 21골 넣은 거죠. 그러니까 벌써 공격 포인트 네. 26개를 했어요, 해리케인이. 불과 15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 26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시즌 이제 해리케인이 뭐 맨시티를 간다. 할란드 대신에 원래 해리케인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리케인이 만약에 맨시티 갔으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절대 아무도 갈아치울 수 없을 만한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 어쨌든 해리케인이 이 팀을 이적하게 되면서 본인이 기록도 지금 엄청 잘 세우고 있고 레버쿠젠이랑 경기가 어떻게 되냐 여부가 물론 갈리겠지만 이 페이스면 리그 우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우승이지 뭐. 네, 그래서 미넨이 그냥 해리케인이 와서 자기 프로 경력에 첫 트로피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뭔가 김민재 선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코리안 가이들이 뛰었지만 오늘 이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네. 코리안 가이들의 뭔가 퍼포먼스는 그러니까 득점이 됐든 뭔가 클린시트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웠다. 공격 포인트나 이런 건 없었죠. 조금은 아쉬웠다.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이 아쉬웠다. 이거는 바로 뭐로 이어지냐? 우리의 조회수도 아쉽다. 관심이 없어진다. 관심이 없어진다. 왜냐면 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만이 형 이제 대표팀이 조만간 싱가포르랑 하면 강현이 우측에 뛸끼고 민재 클린시트 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수만이 형 화끈한 경기 좀 부탁드린다. 오로지 수만이 형만이 내가 우리 처음으로 유튜버. 수만이 형한테 부탁을 할게. 수만이 형 한번 보여줘.
스만이 형이 우리를 여기서 스만 살려야 형이 돼. 싱가포르한테 갑자기 피기거나 뒤집히면 진짜 이 우리 속도 뒤집힌다는 거. 오늘의 MVP는 지복이 형님이에요. 네. 지복이 형님 나중에 꼭 제가 감독을 하게 된다면 하프타임 팀토크 때 한번 나와주셔서 저희가 경기력이 안 좋을 때 뒤로 가지 형님께서 야 니네 경기를 이기고 싶으면 앞으로 가라. 왜 뒤로 가냐. 근데 만약에 선수들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냐? 그때는 지복이 형이 에이씨 뭘 앞으로만 가면 되지 뭘 자세하게 물어보냐. 씨부랄 앞으로 그냥 가라고.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는 지복이 형이 설명 못해. 일단 그냥 앞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지복이 형이 여기서 이러겠지. 홍감독 설명해 주라고. 지복 형님은 제가 봐도 시즌을 좀 잘못하고 나서 70년대 80년대 감독했으면 명장이 명장이야. 돼야 돼. 지복이 형님이 축구를 옛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자가 됐잖아. 70년 때는 명장이야. 명장이지. 선수들한테 앞으로 가라고. 헤어드라이기. 죽었다 깨라도 앞으로 가야 돼. 뭐 질문할 수가 없어. 지복이 형 딱 이렇게 빠따 들고 그냥 야, 딱 앞으로 가라고. 야 앞으로 가. 후반에 선수들이 뺏기든 하든 다 앞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2023년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복 형님. 그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